소년이 경찰차만 바라보고 있자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뚝배기만한 우박은 곧장 뒤따라오는 경찰차를 덮쳤습니다. 경찰차는 주유소까지 미끄러져 멈춰섰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주유소에 멈춰섰을 뿐입니다. 소년의 이름은 이안입니다. 그녀는 정신통제자이며 그녀의 초능력은 환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능력도 이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집의 경찰은 부자를 찾고 있다고 했고 뒤에 있던 남자도 그에게 심령통제술을 사용했고 경찰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을 잤습니다. 밤에 무기를 든 요원들이 이안의 집에 침입했지만 그는 마침 그곳에 없었고 요원들은 그의 아버지를 직접 잡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안의 초능력은 이미 관련 부서에 의해 발각되었는데 뜻밖에도 밤새 달려와서 허탕을 쳤습니다. 이안이 놀이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요원은 다시 놀이터로 달려가 이안을 체포하고 같은 능력을 가진 그 남자는 이안도 놀이터에서 이안을 찾습니다. 한 요원은 그 남자가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가장 먼저 그에게 총을 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남자가 도망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이미 남자의 환술에 중독되었습니다. 이어 남자는 이안에게 초능력을 사용하려 하고 뒤따라오는 요원은 그에게 특수 헬멧을 씌워주고 이어 이안도 요원에게 끌려갑니다. 남자는 초능력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이놈의 격투기 기술도 요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안도 헬멧을 쓰고 혈액 샘플을 채취해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리더의 여인은 레빈 박사입니다. 그들은 의식 조직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모두 이안 같은 초능력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년간 권력자의 사상과 결정을 조작해왔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막고 이 세상에 결여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방금 그 남자는 의식 조직의 마지막 감지자였고 이안처럼 환각을 일으킬 수 있었고 다른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레빈이 만난 가장 강력한 감지자였습니다. 감지자도 이안을 찾아 그와 손잡고 대업을 이루려 하고 만약 이안이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이안을 해치우려 합니다. 하지만 레빈은 이안과 협력하기를 원했고 그들은 이안의 혈액에 있는 조제법이 필요했고 그를 정상인으로 되돌릴 수 있는 회복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빈은 먼저 이안의 아버지로 위협하여 자신의 가장 강력한 환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빈은 이안을 데리고 아버지의 방으로 오지만 아버지는 레빈과 알고 지내게 되고 레빈은 이안의 어머니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답을 찾기 위해 이안은 레빈의 고혹의 제2의 능력을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도 아버지의 기억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버지의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가 실험실에서 끌어안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런 진실은 이안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레빈은 그에게 그의 어머니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빈을 의아하게 만들 정도로 이안의 잠재력은 놀랍지만 이안의 혈액에서는 어떤 초능력 배합도 추출하지 못했는데 그가 부모의 유전 능력이었단 말입니까? 원래 레빈의 회사가 감지자에게 주사한 약제 덕분에 초능력을 갖게 됐지만 감지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안이 최초의 타고난 감지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지만 지금의 양아버지가 이안을 데려갔습니다. 고위층은 레빈에게 이안의 혈액의 조제법이 없다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레빈은 이안이 노쇠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는 이안을 남겨두고 제3의 초능력을 각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순간 금발 언니는 방에 몰래 들어가 이안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남으면 실험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발 언니의 전투력은 역시 하늘을 거스르고 혼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레빈이 발견했을 때 금발 언니는 일찍이 이안과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기지를 탈출했습니다. 고위층은 레빈에게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고 경고했고 절대 이안이 살아서 탈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기를 들고 이안을 토벌하려고 할 때 혈액 샘플을 검사하는 박사가 나옵니다.
박사는 놀랍게도 감지자였고 모두가 그의 환술에 중독되었고 그도 이안이 차를 몰고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바깥 경비병들도 이안의 환술에 걸려 사방을 향해 공포탄을 쏘며 길을 알려줬지만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났습니다. 자동차가 기지를 벗어나자 이안도 교과서적인 측면 주차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에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는데 뜻밖에도 그 감지자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앞쪽의 텅 빈 잔디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안은 초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감지자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지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당황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안 몇 명은 아파트로 피신했고 금발 언니는 의식 조직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안을 구출했습니다. 이안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만 알고 싶고 늘 만취한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안은 욕실로 뛰어들었고 그 역시 그 감지자가 이미 왔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있는 금발 언니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환상은 감지자에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언은 아예 돌진했지만 어떻게 감지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감지자는 오히려 그에게 진정하라고 했고 자신이 그를 도우러 왔다고 말했고 그들은 지금 한패라고 말했습니다. 이안을 보고 여전히 흥분한 나머지 감지자는 그의 기억을 직접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감지자는 이미 떠났고 깨어났을 때 이안도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바로 이 남자가 자신을 훔쳐갔는데 그가 무슨 자격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이 이안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이안을 자신의 아이로 여기고 이안을 이 세상과 격리시키는 것도 이안을 보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역시 이안에게 선택권을 주었는데 하나는 이안에게 계속 이 길을 가지만 고통과 괴롭힘을 줄 뿐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자신을 따라다니며 예전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언은 첫 번째 길을 택했고 금발 언니와 바르샤바, 즉 그가 아버지의 기억 속에 있는 곳을 읽으며 자신의 신세를 찾고 싶어 했지만 레빈도 바르샤바에 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미 실험실 주변에 아이라인을 배치했지만 감지자에 의해 하나하나 제거되었습니다. 이안은 무사히 실험실에 도착했고 역시 그 안에 익숙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의 꿈의 방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 안에서 자기와 놀았습니다. 그는 벽을 깼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우술라, 즉 코민스키의 딸인데 자신이 코민스키의 외손자라니 이 코민스키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한편 레비는 이안 아버지를 찾는데 이안이 노새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자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안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혼자라서 쉽게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레빈도 아버지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권하며 오직 그만이 이안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때 이안은 여전히 단서를 찾고 있는데 금발 언니가 감지자를 데려옵니다. ¿Qué es esto, Esther? Tú querías respuestas, ¿no? Pues escucha lo que tiene que decirte. 이미 실험실 주변에 아이라인을 배치했지만 감지자에 의해 하나하나 제거되었습니다. 이안은 무사히 실험실에 도착했고 역시 그 안에 익숙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의 꿈의 방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 안에서 자기와 놀았습니다. 그는 벽을 깼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우술라, 즉 코민스키의 딸인데 자신이 코민스키의 외손자라니 이 코민스키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한편 레비는 이안 아버지를 찾는데 이안이 노새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자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안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혼자라서 쉽게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레빈도 아버지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권하며 오직 그만이 이안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때 이안은 여전히 단서를 찾고 있는데 금발 언니가 감지자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생존자들을 모아 의식 조직을 만들고 모든 지각자들에게 초능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새라고 불리는 이유는 감지자가 생식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별히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언은 기적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갑자기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첫 번째 타고난 지각자는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실험실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일라이는 이안들을 엄호하고 이안을 스페인으로 보내 그의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일라이는 마력이 막강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결국 차폐 헬멧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안과 금발 언니는 탈출에 성공했고 금발 언니는 계단을 내려오는 방식이 좀 까불고 있습니다. 일라이는 유리방에 갇혔고 피를 뽑혔습니다. 사실 레비는 일라이가 노세라고 의심했지만 일라이는 한사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혈액 내 조제분류 함량은 매우 희박하여 합성 및 복원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레비는 약간 무력해졌고 커민스키가 죽은 후 공식과 없어졌고 이제 이안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일라이가 목이 마르다고 소리치자 기술자는 드릴로 헬멧에 구멍을 낸 뒤 로봇차를 제어해 빨대를 꽂아야 했습니다. 그가 S전경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만자왕은 피 한 방울로 판을 뒤집을 수 있었는데 하물며 당신은 일라이에게 이렇게 큰 구멍을 남겼습니다. 이안과 금발 언니는 스페인에 와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지만 이 스타일은 분명히 도구인입니다. 이안은 어머니의 기억 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머릿속에 이안이 항상 꿈꿀 수 있는 장면인 기억을 심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회사가 레시피 없이는 감지자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정보를 파괴하고 원래 레시피를 이안의 기억 속에 암호화해 보관했습니다. 이 공식이 있으면 조직은 새로운 인식자를 만들고 회사를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일라이는 이안에게 레시피를 내놓으라고 절박하게 말했지만 이안은 자신 말고는 누구에게도 레시피를 넘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쌍방의 생각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어머니는 뜻밖에도 깨어났습니다. 지금 회사 사람들이 도착했고 어머니는 중상을 견디지 못하고 이안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이안은 어머니의 죽음이 회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이안에게 제3의 초능력을 일깨워 주었고 그는 이제 누구의 마음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빈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에 총을 들이댔습니다. 지금 이안은 신과 같아서 레빈은 서둘러 이안의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모두 일라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안이 어떻게 앞에 있는 여자들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어머니를 실험품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레빈의 입에 총신이 꽂혔을 때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이안에게 일라이야말로 당신을 통제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아버지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일라이는 변명을 하기 귀찮아 아버지를 직접 통제하고 자기 손으로 자신을 죽입니다. 이안은 초능력을 그만두고 쓰러진 아버지에게 달려들지만 일라이는 금발 언니를 붙잡고 도망갑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진실을 말했고 어머니가 애걸복걸해서야 이안이를 안고 회사를 탈출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이안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다 컸으니 그도 마침내 안심하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안은 철저히 노하여 일라이를 뒤쫓아 모두를 쓰러뜨린 후 일라이를 강제로 통제하여 권총을 꺼내지만 그는 아직 이 능력을 완전히 다루지 못하고 일라이는 여전히 저항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옆에 쓰러진 사람들을 계속 통제하여 이안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어쨌든 모두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안은 차마 킬러에게 고통을 주지 못하고 한순간 낭패를 당했습니다. 결국 레빈의 도움으로 마침내 이 사람들의 공격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는 일라이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라이도 이안의 기억을 해킹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금발 언니를 놓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뒤에 레빈은 이안에게 금발 언니는 단지 환상일 뿐이며 일라이가 놀이터에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 순환을 심어주었고 이안 혼자만 그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안은 망설임 없이 총을 쐈고 총알은 금발 언니의 몸을 뚫고 일라이를 쏘아 맞췄지만 일라이는 쓰러졌지만 금발 언니는 전혀 다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레빈은 그 레시피를 원했고 이안이 줄을 서서 한쪽을 선택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환상 속의 금발 언니와 함께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코민스키는 금발 언니에게 그들이 이안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레빈은 여전히 반대하는데 그는 이안이 자신을 믿으며 그가 이안을 끌어들일 기회가 있다고 믿고 끝까지 성공하지 못하면 그도 직접 손을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안이 백미러로 본 것은 레빈의 혼잣말뿐이었습니다. What if you don't succeed? If I don't succeed, He's a loose cannon now. you're not wrong. He's out of Vicente's control. 이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영원히 모릅니다. 양아버지의 구속 아래 이안이 아주 심각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많은 상상의 공간을 남겨줍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주문해주세요.